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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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좁은 장소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주 서 있어가지고 그림이 더 좋네요. 2021년 7월 네 번째 답사죠. 우리 서산에 왔는데 서산 뭐 한 번도 안 와보신 분은 당연히 없으실 것 같은데 서산하면 뭐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서산하면 생각나는 거? 해미읍성. 아, 해미읍성. 그죠? 우리 장원장 선생님 뭐 생각나시는 거? 개국지. 계곡지. 그렇죠. 서산 계곡지. 대표님은 뭐 생각나시는 거? 마늘. 마늘. 서산 네. 마늘. 오호. 이현 선생님은? 서산하면 생각납니다. 아재 개그 그만하세요. 근데 맞죠? 서산 생각. 생각납니다. 생각. 우리 이정수 선생님은 뭐 생각나시는 거? 마의 삼정부. 마의 삼종. 네, 정답입니다. 자, 오늘 뭔가 그럼 우리 저기 유사님은 생각나시는 거 없으신가요?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자 맨날 나와요, 요즘. 맞다. 서산에서. 네. 아하. 가정 출신. 야, 거예요, 역시 우리가? 그 민감한 그 반응을 하시네요. 그 차에서 자, 마의 삼존불에 오늘 이제 첫 번째 답사지로 이렇게 왔어요. 대부분들은 와보셨는데 오늘 또 다행히도 인동 장씨 두 분은 안 와보셨다고 처음 와보셨다고 저한테 보람을 주시네요. 근데 또 이 장소는 안 와보셨죠? 이 산 꼭대기. 네. 전체적으로 쭉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고 또 지금은 이제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없는데 평소에는 사람이 항상 많잖아요. 근데 여기로 오면 좋더라고요. 사람이 있어도 딱 보이는 이제 이런 자리입니다. 마의 삼존불에 이제 오게 된 것은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제 첫 번째로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서 골랐어요. 서산이 지금 여러분들이 답하신 게 막 가지가지잖아요. 그만큼 서산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산을 온다고 하면서 뭐를 주제로 잡을까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농사도 있고요, 해안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제 이 불교와 관련된 불교의 장소성, 요거로 한번 서산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소 여기를 와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마의 삼존불, 서산 마의 열의 삼존상입니다. 정식 명칭은. 이 마의 열의 삼존상을 보면서 의문을 갖는 게 있어요. 백제의 미소라고 알려진 아름답고 또 뭐 웅장하고 이런 불상이 어떻게 이런 오지에 있었을까? 오지에 만들어졌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사항이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조리랑 이런 데 그리고 이제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백제 때 만들어졌으니까 오랜 세월 1000년 이상을 잊혔던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어지간한 절들은 옛날 지도에 이게 나오거든요.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마열의 삼존상은 고지도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처음 발견하신 분이 엄청나게 큰 발견을 하고 좋아하셨다잖아요. 백제의 미소라고 이제 소리를 지었을 때. 그런 걸 보면, 좀 잊혔던 장소였던 것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오지에 이게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 이런 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해석을 좀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그런 해석 속에서 이 가야산이라고 하는 이 일대 장소성,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곳을 와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지도를 보면서 한번 좀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도, 파란색 지도 주세요. 자, 키가 커가지고. 와. 마의 삼종. 네. 보면 지금 이제 이 지도에 어디에 이 마의 삼존불이 있냐면은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좀 전에 우리 주차장에 있던 고풍 저수지가 요거거든요. 여기쯤에 이제 마의불이 있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형도를 잘 보면
백제시대 당시에 중국과 교류하던 항구는요, 우선은 이제 태안 쪽, 여기, 태안반도. 그 다음에 당진. 여기였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진이란 이름, 당진포라는 데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대표님 생각나시죠? 지난번에 네, 갔던 네, 네. 당진포가 당진포, 여기에 네.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통로도 있었을 테고, 이렇게 오는 통로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주로 당진이란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거로 볼 때 중국과의 교두보는 이쪽이었을 거라고 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태안에 가면 태화산 백화산 여기에 이제 마애불이 있어요. 백화산 마애불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요걸 자꾸 연결시키다가 보면 이게 주요 통로가 아닌가 하는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게 되는데 이 지도를 보면 실제로는 이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지형도를 보면 사람들의 이동 통로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산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어지간하면. 네. 그럼 보면 제일 쉬운 통로는 이겁니다. 바로 이 냇물이 이 용연계곡에서 나가는 이 냇물이에요. 저수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당진 시내로 지나오는 그 냇물이에요. 여기가 당진이거든요. 이렇게. 아니면 이제 여기 당진포에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얕은 골을 따라서겠죠? 오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야산 위쪽에 있는 여기 골 보이죠? 요거로 해서 여기가 이제 남현군묘입니다. 옥계저수지. 그러면 덕산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산, 예당저수지. 그래서 이제 여기로 해서 공주로 넘어가겠죠? 공주 차동고개로 해서 이렇게 갔겠죠? 공주까지. 실제 이 이동 통로가 보면 여기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제 여기로 지나서 이렇게 간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넘어온 길, 덕산에서 올 때 복림리라는 동네로 왔거든. 자동차 길이 거기로 나 있어요. 근데 옛날에도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어디냐면 요 길이에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서원리, 복림리고 저수지 있잖아요. 아까 저수 앞지나는 거 생각나세요?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통로는 아마도 둘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러면 이제 여기로 지금 길이 나 있는 여기에서는 약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이 길로 갔다고 하면 이 앞을 지나가는 거죠. 마애불을. 그렇다고 보면 이제 옛날의 길이 이 근방 어디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오지가 아니었다. 그런 뜻이고 심지어 이제 조선 후기에 그 여주희 씨가 여기 고덕에 살았어요. 실학 성호 이익의 후예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분인 이철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 가야산 일대 절들을 탐방하고 쓴 글이 있습니다. 상산산매라는. 그 상산산매에 보면 이분이 이 가야산 일대 절을 탐사하다가 성문봉을 넘어갔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성문봉이 저기 높은 산봉우리인데 말하자면 이제 지금은 일부러 등산을 해야 되지만 과거에는 이제 거기가 빠른 루트였기 때문에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이 충분히 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오지 개념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삼존물의 위치를 설명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올라오시면서 본 것처럼 이게 화강암 덩어리잖아요.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 화강암 덩어리가 아니면 이제 내려주세요. 팔 아파. 예, 감사합니다. 화강암 덩어리가 아니면 이제 불상을 새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명한 이런 마애불들이 있는 곳은 화강암 지역하고 이게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장희원 선생님께서 또 화강암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평소에 공부를 좀 하시는데 우리 장희원 선생님 잠깐 모셔서 우리 화강암에 대해서 화강암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바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암석이라고 하면은 여러 암석 중에서도 화강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화강암이 이렇게 많게 된 이유를 일단
알아보면은 딱 과거로 넘어가서 그 중생대 쥐라기 시절에 그때 대보조선 운동이라는 지각 운동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반도의 지각을 구성하게 되는 그때 형성 작용이었는데, 그런 대보조선 운동을 통해서 지하에 있던 마그마들이 지표 위로 분출을 하거나 혹은 지표 밑에서 이제 암석이 그 용암이 식게 되는데요. 그때 지표로 이제 관입하였던 암석이 식으면서 현재 지표 위로 노출되면서 이러한 화강암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보조선 운동과 이후에 또 불국사 운동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 차례 지각 운동을 거치면서 이런 화강암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화강암의 특징과 그또 불교, 오늘의 주제였던 그 불교와 연관성을 지으면은, 일단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제 불교의 석상 같은 경우는 화강암에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게 화강암이기 때문인데, 또 다른 나라와 또 비교를 했을 때 옆 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여러 불교 문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주로 화강암보다는 벽돌로 만들어진 그런 탑 종류에서도 전탑을 많이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화강암으로 만든 석탑들이 많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목조, 이제 나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목탑들이 많이 이제 지어집니다. 일단 여기 오늘 저기 밑에 있는 그 서산 마의 여전 삼존불의 이제 그 특징을 좀 보자면은, 일단 화강암의 풍화 작용과 또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풍화 작용이란 것은 이 암석이 제자리에서 부서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 암석 그 자리에서 온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암석이 부서지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풍화 작용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힘에 의한 기계적 풍화와, 두 번째는 이 화강암을 구성하고 있는 이 조암 광물들의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부서지는 화학적 풍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마의 여존 삼존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화학적 풍화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삼존불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정부에서는 과거에 그 누각을 설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그러한 충격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누각을 설치했는데,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은 바닥에 4개의 기둥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 남아 있는데요. 그 4개의 기둥에 이제 그 누각을 설치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누각을 설치하고 나서 이제 저 삼존부는 급격히 풍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 풍화를 막기 위해서 누각을 설치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가 된 거죠. 그 이유는 노각을 설치하게 되면서 여름철에는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습기가 차고, 또 겨울철에는 그 남아있던 물기가 얼게 되면서 그 얼음의 부피 팽창으로 인해 암석이 부서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심각성을 알고서 이후에 누각을 제거를 하였고요. 이후 이제 풍화의 진전 속도가 점점 낮춰짐으로써 이렇게 다시 자연 상태로서 이런 풍화를 이제 늦춰주고 이제 진행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이제 화강암은 이제 나이가 가장 많기도 하지만 여러 풍화를 겪으면서 또 변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까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저 오른쪽에 있는 상의 오른팔이 지금 꺼멓게 좀 보일 텐데, 저게 풍화 작용으로 인해서 깎여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만약 밑에 내려갈 수 있으면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 사막도 엄마 속단 남진치 원하 상문물 법승 원하 근수의 정리 원하 근수의 원하 빌패 사홍 서원 중생 무변 서원도 법내 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하 위토무당 자성 중생 서원도 자성 법내 서원단 자성 법문 서원하 자성 불도